고 선생은 옷장에 쭉 늘어서 있는 수십 벌의 옷들 중에 파란색을 잡았다가 도로 집어넣고 다몽색 치마를 꺼내 입었다. 지난번 백화점에서 산 것이었다. 로고 문양이 일률적으로 박힌 명품 가방 속에 찬송가와 신약 성서를 집어넣고 교회로 향했다. 남편은 지난주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교회 신도들의 뒷소리가 있기 전부터 고 선생은 남편에 관한 일을 알고 있었다. 남편에게 목을 매는 어느 행복한 부인처럼 고 선생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남편을 붙들고 난리 법석을 피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이 임 선생을 만나는 일은 고 선생의 마음에 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남편은 가정을 버릴 사람이 아니었고 버린다 해도 아쉬울 것 없다는 마음이 들었으므로 고 선생은 옆집 아저씨의 행태를 보아 넘기듯 남편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남편과 임 선생 사이를 안 후 고 선생이 깨달은 바는 자신이 남편을 사랑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다. 남녀 간의 사랑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것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고 선생이 구원장을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결혼 전 친정 오빠로부터 소개받았던 남자에 대해 사랑의 싹이 손톱만큼 올라왔을 때 제꺼덕 잘라버리고 구원장에게 온 것은 두고두고 생각해도 후회를 남기지 않을 일이 될 터였다. 사랑의 이해감을 오소소 돋게 만든 남자를 따라갔다 해도 역시나 고 선생은 있지도 않은 사랑의 실체를 발견하고야 말았을 것이었다. 고 선생이 교회 못미쳐에서 차를 돌렸다. 교회에 나가서 각다기처럼 달려드는 신도들을 견디고 싶지 않았다. 대신에 수님이 있는 동네로 갔다. 고 선생은 곧 전화번호를 바꿔야 될지도 몰랐다. 신도들이 전화를 걸어오는 것이 귀찮았고 통화를 해봐야 할 말이 없었다. 교회를 옮기게 되면 집사의 직분도 없어질 터였다.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이 친분을 쌓으며 다시금 직분을 받아야 될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새 교회로 옮길 것도 없이 이 기회에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도 있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몸이 되면 수님처럼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도 될 것이었다. 수님처럼 풋풋한 연인을 사귀더라도 누구 하나 뭘 할 사람이 없을 것이었다. 고 선생도 수님처럼 냄새나지 않고 찌들지 않은 연인을 만나고 싶었다. 일요일마다 꾸역꾸역 교회에 나가느라 힘을 쏟지 않아도 되는 날들을 갖고 싶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배달 민족에게 내린 계명도 아닌 것을 지키기 위해 고 선생은 모든 일요일을 교회에 나가는 일에 써왔다. 이제 그 시간을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부모의 묘에 다녀오는데 쓰면 안 될까? 갑작스럽게 떠나간 부모를 찾아가 그간 하고 싶었던 말들을 건네고 싶었다. 연인을 데리고 바닷가 모래톱으로 바람을 쐬러 갔던 구원장처럼 고 선생도 시간을 원하는 데에 사용하고 싶었다. 교회에 발을 끊어버린 구원장은 학원도 시급히 정리를 해야 했다. 어차피 교회는 다른 곳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여 신도들의 뒤숭숭한 물결을 타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온 것은 어찌 보면 좋은 기회였다. 방학이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 단기간 쉬게 하는 부모들을 따라 폐원 시기를 방학으로 잡으면 적절할 것 같았다. 다만 학원 문을 닫고 치워버리기에 미련이 남는 점은 학원을 인수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사람이 나섰기 때문이었다. 학원에 와서 얼마간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 잘하면 폐원 대신 매매를 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한데 학원을 운영해 보겠다던 사람은 웬일인지 말만 꺼내놓고 구체적인 뒷말이 없었다. 비싼 시설비와 권리금 때문에 상대방이 학원 인수를 포기했다는 것을 구원장이 알 리 없었다. 학원을 인계받을 당시 구원장은 학생의 머릿수에 따라 계산되었던 권리금과 인테리어에 들인 시설비를 그전 원장에게 세게 지불했었다. 당시에 들였던 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구원장은 그 비용 그대로를 고수하여 학원을 넘길 생각이었다. 수학선생과 영어선생은 폐원에 관한 얘기를 들은 후 근심스러웠다. 사회교육원에 다니는 임선생은 학원을 그만둔 후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지면 어디서 학비를 조달해야 될까 걱정이었다. 그전 교회에서 지금의 교회로 소리 소문 없이 옮겨왔듯 임선생은 학원이 폐원을 하기 전에 미리 다른 일자리로 몸을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폐원을 하고 난 뒤에 새 직장을 찾는 것은 의외로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 일이 없는 동안에는 월급도 없을 테니 돈줄이 끊어질 터였다. 하여 임선생은 다급한 심정이 되었다. 사회교육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여자들에게 전화를 넣어보고 무가지도 들춰보다가 임선생은 우연히 지역의 웹사이트를 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곳에서 낯익은 학원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구인 광고를 낸 학원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중진학원이었다. 근처에 일자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 선생은 선뜻 나서서 알아보지 못하고 얼마간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가 마음을 다잡고 구인 광고를 올린 웹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보았다. 그새 광고는 내려지고 없었다. 기회를 잡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낸 것이 안타까웠다. 임 선생은 영어 선생이 남몰래 다른 직장을 알아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웹사이트에서 본 구인 광고를 염두에 두고 임 선생이 상대의 심중을 넌지시 떠봤다. 요 근처 학원에서 사람을 구한다는데 내가 소개시켜 줄까요? 아니면 혹시 미리 알아놓은 데라도 있어요? 차차 알아봐야죠.
아직 학원이 폐원한다는 말만 있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으니 일단 여기가 정리된 후라야 차근히 다른 데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할 곳을 알아본답시고 얼마간 쉬어야 될지도 몰라요. 갈 곳을 미리 알아본 후 옮겨야 차질이 없지요. 그야 맞는 말이지만 좀 기다려 봐야죠. 영어 선생은 태평했다. 할부금이니 아파트 대출금이니 들어갈 돈이 빠듯하여 갈급한 것은 임 선생뿐인 것 같았다. 임 선생은 퇴근을 하자마자 얼마 전 웹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냈던 학원에 전화를 해보았다. 진즉에 사라진 광고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차가 있으면 어느 구석백이라도 일을 쉽게 다닐 수 있겠지만 기동성이 없는 임 선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니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구인 광고를 내린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임 선생이 찔러보는 심정으로 중진학원에 전화를 넣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임 선생은 중진학원의 원장에 대해 아는 바가 있었다.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와 일면식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는 듬성듬성 교회를 나오는 신도였다. 임 선생이 전화를 걸자 중진학원장이 바로 받았다.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고 말하자 중진학원장은 사람을 이미 구했다고 대꾸했다. 광고를 내린 지가 한참이나 되었는데 언제적 광고를 본 것이냐는 말을 덧붙였다. 임 선생은 전화를 끊지 않고 중진 원장에게 슬쩍 교회에 대한 말을 꺼내보았다. 몇 마디가 더 오가자 중진 원장이 임 선생에게 학원 강사들의 잦은 이직을 이유로 티오가 날지 모르니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다음날 임 선생은 학원 문을 열기 전인 오전 시간대에 중진학원을 찾아갔다. 임 선생이 들어서자 중진 원장은 의자에 앉은 채로 사람을 맞았다. 엉덩이 한번 들썩이지 않고 고개 한번 까닥이지 않고 그는 임 선생과 마주했다. 전화 목소리와 다르게 그는 시큰둥한 눈으로 임 선생을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아, 그래요? 저쪽으로 앉지요. 원장이 턱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그래, 지금 어느 학원에서 일하고 있나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쪽 국도 상가에 있는 학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학원으로 옮기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어째서 학원을 옮기려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지금 일하고 있는 학원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괜찮아요. 구원장과 친분이 있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스치듯 본 적이 있는 사이이고 우연히 학원 가맹을 같은 업체에 하고 있어서 가맹 본사로부터 구원장에 대해 두루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학원을 옮기려는 이유는 향후 학원에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어서예요. 요즘 학원이 대부분 경영난에 허덕이지요.
거기도 그런가 봐요. 네, 좀 그래요. 변수가 있을 것이라면 그게 구체적으로 뜻하는 바가 무엇이지요? 계속 운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시뜻했던 첫 모습과 달리 중진 학원장은 끈질긴 데가 있었다. 티오가 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왔는데 중진 원장은 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없이 자신이 필요한 것만 줄기차게 캤다. 일자리를 줄 것처럼 말했던 중진 원장에게 임 선생이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자리가 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언제쯤 되는 거죠? 어제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내가 옛날 상황만 믿고 섣불리 말을 했더군요. 알다시피 지금 학원들이 경영난이라 저희 학원에는 당장 선생이 필요하지 않아요. 충원할 일이 생기면 나중에 연락드리죠. 첫 대면부터 거만하던 중진 원장은 임 선생이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포즈는 흡사 대기업의 회장과 비슷했다.